자, 오늘 수능일이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수능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참 이거는 전국적인 무슨 전 국민이 관심을 쏟는 행사다 이렇게까지 묘사하는데 정치권도 각각의 메시지를 좀 냈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하는 문구들도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이 영상이 앞에는 분위기가 좀 가다가 뒤에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게 뭐가 정치 색깔이 물씬 났잖아요. 요거 좀 잠깐 좀 얘기 좀 하고 가야겠네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 네. 마지막 현수막이 있는데 수능을 잘 보세요까지는 그냥 보통이구나 그러는데 뒷부분 아랫부분에 윤석열 탄핵 촛불을 함께해요. 수능 잘 보시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저런 세력은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라고 하는 그 포스터가 내걸리고 지령까지 내렸어요. 교복을 입고 오시라. 그리고 깔고 앉을 공책을 가지고 오시라. 공책이요? 네네. 공책을 깔고 앉아서 탄핵 집회하자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를 알고 보니까 민주노동당 출신, 홍진당의 이 후예죠. 민주노동당 출신의 그 청년 당원들이 주최한 행사였고 이 당원들이 또 한 행사가 올 초에 대통령 얼굴에 활쏘기 대회를 열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북한에 지령 내려왔다 이런 부분들 확인된 바가 있는데 저렇게 청소년들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저런 단체들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배우가 누군지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수험생들이 지금 거의 이제 끝날 시간 됐잖아요. 일찍 마치신 수험생도 있고 마지막까지 시험을 보는 수험생도 있을 텐데 수능 보고 나서 피곤하고 그런데 갑자기서 탄핵, 촛불 요거는 또 여기 약간 정치색이 가미가 되면은요 이건 또 다른 세계로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또 그런 모습이 있어서 수능 관련 영상에 좀 살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수능 끝났으니까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좀 오늘 좀 푹 쉬시고. 그리고 또 다른 준비가 있다면서요? 수시도 있고 해서 그것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 내시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뉴스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제목으로 확인해 봅니다. 인요한의 비밀무기 무엇일까? 비밀무기요? 그럼 여태 보이지 않았던 뭔가를 꺼낸다는 건데 지금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 사이의 기류가요. 아주 뭔가 팽팽한 것 같기도 하고 긴장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는 분위기 분명 느껴지거든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서는요. 이 두 인물이 뭔가 얘기를 합니다. 시차는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혁신위원회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하고 다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가요. 일단 뒷부분에 당대표 표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것 같고요. 앞에서는 당 문제 대통령 언급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지금 앞서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신호를 받았다. 이거를 가지고 정면으로 뭔가 반박한 듯합니다.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이 분위기거든요. 자, 그러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게 지난 13일 인터뷰니까 날짜가 좀 지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과 뭐가 맥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국민의힘은 귀족 땅이다. 귀족 땅. 고리타분하다. 타성에 젖어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두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밀 무기가 내가 있는데 다음 주에 공개한다. 안 변하는데 이거 비밀 무기 내가 다음 주에 내놓겠습니다라고 뭐랄까 이거는 경고입니까? 예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그 비밀 무기.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주신데요. 이 비밀 무기는 뭐로 짐작되십니까? 저도 제가 이걸 짐작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짐작이 되네요. 아, 짐작을 하셔서 예, 예. 스스로 놀랬다고요? 왜 그러냐면 센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유나 매로 안 되는 거예요.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우유 마실래인데 그것도 강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이제 반발이 나와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내 처신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 또 소신껏 하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신호다. 사인 받았다. 신호까지 이 못 받아들이는 상태는 뭐가 나오느냐. 예. 자, 다음 비밀 무기는 어퍼컷입니다. 뭡니까? 그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어퍼컷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사용했던 제스처죠. 묵직한 어퍼컷. 예. 네, 뭐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어퍼컷인데 너무 힘을 주셔서 마이크도 떨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요. 제가 수습을 하면 되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피해가지 못하는 친윤 또는 중진들의 불출마, 험지 출마할 수밖에 없는 예. 메시지가 나온다. 이건 대통령 의중 플러스 예.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까지 딱 결합을 시켜서 예. 봐라! 안 해? 예. 안 한단 말이야? 예. 어퍼컷이야 그러면. 예.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밀 무기는 어퍼컷. 근데 저 배 소장님께서 스스로 생각해서 상상한 게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다는데 네. 별로 놀랍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어퍼컷이. 어퍼컷은 이제 대통령의 확실한 의중.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할 거죠. 그렇죠. 이제는 신호라 그랬는데 신호가 아니라 행동인 거죠. 뭔가 어퍼컷은. 앞선 대통령과 관련된 뭔가를 더 내놓을 것이다. 이 네네. 말씀이네요. 어퍼컷. 약간 더 알쏭달쏭한데. 신경미 전 의원께는 이 비밀 무기는 뭐로 짐작되십니까? 지금 2호 혁신안의 권고 사항이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나 공천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에 이런 사람은 대상으로도 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할 텐데 아마 그게 지금 뭐 법적 요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러한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 수도 아주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준과 아주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리스트가 여의도에 돌아다니는데 예. 거기에 해당될 만한 사안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공천은 물론이고 출마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의 지도부 예. 최고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다 이 정도 나오면은 우리는 다 못한다. 떠난다. 다 떠난다. 그러면은 지금 김기현 2기 체제와 예. 사실 인요한 혁신위 체제는 일심 동체입니다. 김기현 2기 체제라는 건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운 건데 예. 인요한 혁신위 체제가 받쳐졌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인요한 혁신위 체제가 이거 안 해주면 못한다고 나가면 김기현 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래 말래가 아니고 예. 받아라 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센 거게 되고 이게 결국은 마지막 배수진이 되고 김기현 대표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센 강수가 나오기 시작을 한 그 이 발화점이요, 이 혁신위 발로 조기 해산할 수도 있다. 지금 답이 없는데요, 이거요, 왜 답을 안 하시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 역할 없으니까 조기 그냥 해산하고 그만둘래요? 라는 게 나왔다가 이걸 다시 수습해서 걷어들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사퇴 카드와 동시에 좀 더 강한 어떤 기준 제시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인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다음 주. 이 인터뷰가 있었던 게 지난 13일이거든요. 월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뒤에는 뭔가 내놓겠다. 그럼 다음 주 초겠네요. 지금요. 일단 비밀 무기까지 나왔습니다. 뭔가 강수에 강수를 자꾸 두는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거론했잖아요. 이른바 신호 사인 이거와 관련해서. 근데요, 당내 일각에선 반응이 좋지 않아요. 들어보시죠. 위원장으로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도 당당히 할 얘기를 하겠다. 네. 이게 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메시지를 받았다. 네.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자가당착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와서는 수직관계를 다시 또 성립되는 이야기를 스스로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인 위원장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냐. 혁신위가 바깥에 있는 외인 부대가 아니라 핵인싸다라는 거를 이제 거침없이 드러내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 안을 따르는 게 소위 리더의 의지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 생각해요. 꼭 공개적으로 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이뇨한 위원장님도 그 발언하고 아차 싶지 않으셨을까? 뭐 다른 쪽 평가도 있지만 일단 반응은 그런 얘기를 왜 하셨어요? 쓸데없이 이상하잖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 사인 신호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아주 짧게 내놨는데 이거예요. 혁신위에 뭐 힘 실어준 건 있습니까? 최근에? 그거잖아요. 그 사인 얘기 나온 그 배경을 물어봤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런 것은 없었다. 없었다고요? 그리고요, 그런 것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면 굉장히 묵직하신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거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럼 인요한 위원장의 그 말은 뭡니까? 뭐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지금 인요한 위원장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 들었다. 전달해 왔다. 맞습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요한 위원장도 분명 대통령실에 뭐 수석이나 여러분들과 친분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분 관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석이 인요한 위원장한테 잘하고 있다. 뚝심 있게 가라. 소식껏 하라. 이런 발언을 했을 거고 그거를 인요한 위원장은 발언했는데 대통령님의 발언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걷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한 가지 라인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말을 할 게 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떠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거 좀 수습해야겠는데 이런 의도로 좀 한 발언일까요? 그러면?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혁신위와 당 지도부의 갈등처럼 비춰지는 그 단초가 돼버렸잖아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다. 소신껏 밀어붙여라. 이 사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약간 걷어들이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여당 안팎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거 연말 되면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그거 끝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당 안팎에 밖에 계신 분도 있고 아직 여당에 있는 계신 분들이 뭔가 자꾸 얘기를 해요. 이른바 비대위입니다. 비대위. 자,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는 상식이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겠죠. 정치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갈 거예요.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는 것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 뭐 이런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고요. 원희룡 장관은 이미 다 긁어본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예상이 되는 거고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복권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복권 얘기가 나오고 뭐 선택을 해봐야 된다. 근데 두 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어제까지는 한동훈 장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원희룡 장관이 추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마침 이게 좀 며칠 지났는데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요즘에 빈대 잡냐고 바빠요.
그 영상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6일부터는 혹시 이제 우리 군대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90%된 방지복이네요, 그죠? 예, 지금 여러 그 시설들에서 빈대가 나타난다는 신고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방제를 해서 이 철도의 객차와 시설에서는 빈대를 아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요즘에 갑자기 빈대 잡는 게 이제 민생 현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자, 윤경호 소장님. 지금 김기현 체제가 뭔가 일이 생겨서 비대위로 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 이름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후에 일개 구청장 선거이지만 국민들이 때린 매 강도가 정말 세다. 예. 저는 그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많은 언론이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면 한쪽에서는 김기현, 한쪽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들이 날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언론들이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나오기 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라는 카드를 먼저 내놨죠. 혁신위는 제가 알기에는 60일 아마 활동할 거예요. 12월 26일까지 활동 기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비대위라는 게 비대위 아니면 도저히 선거를 못 치르겠다 이거에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 게 김기현은 사실상 이미 물러났고 불출마 선언이 임박했구나. 아까 본인이 당대표의 거취는 뭐 알아서 할 거다라고 굉장히 힘없는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에는 아마 요즘 실제로 국민의힘 뉴스를 보면 당대표가 뭐 하다못해 무슨 성명서 하나 내놓는 거 없잖아요. 그냥 뭐 전부 혁신위원회 위원장 얘기로 노이즈 마케팅에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느닷없이 지금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박지원 같은 전혀 상관없는 분 입에서 외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근데 그걸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아니 왜 남의 밥상에 당신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라는 반박조차 하지 않는 거 보면 전 그런 점에서 지금 거론되는 저런 이름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과거에 선거를 앞두고 여든 야든 집권당이든 뭐 야당이든 비대위에 성공했던 사례 뭐 있는지 한번 꼽아보면요. 박근혜 텐트, 그다음에 김종인 극약 처방 이거 외에는 없는데 지금 거론되는 뭐 한동훈, 원희룡 이런 사람들로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건 그야말로 남의 집 일에 그냥 관여하는 정도의 언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승환 전 행정관. 네. 김기현 체제를 대처할 비상대책위원회의 체제. 이게 좀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밖에서 그냥 막 얘기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저 뉴스를 보고 누가 이런 얘기 했지 하고 좀 궁금했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박지원 전 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어떤 정보가 있구나 막 이렇게 좀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박지원 원장이 하신 저 얘기는 어제 그 우리 지라시라고 하죠. 돌았던 내용입니다.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어제 돌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을 거야 막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면에서 박 전 원장도 다 끈 떨어지고 빨대 다 떨어진 거다. 저 정도 분석하는 거 보니까. 다만 좀 이렇게 저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무게감 있게 연출하면서 얘기해서 뉴스가 됐을 뿐이지 이런 얘기 돈다는 어제부터 다 알고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아까 윤경수 형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 대변인이나 김기현 대표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이런 얘기 또 왜 안 나와요? 정말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걸 뭐라고 반박하고 부인할 가치조차도 없다? 네,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저희 예. 보수 진영의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전에 우리 보수 진영의 자산이기 이전에 예. 현 정부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장관. 중요한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을 자꾸 정치권에 흔들고 안 흔들고 이런 것보다는 정치는 저는 대통령의 참모들과 장관들은 대통령이 하신 그대로의 정치를 따라가면 되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누가 정치하라고 해서 등 밀어서 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입당하라고 해서 등 밀어서 입당하신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 결단과 예. 그리고 당의 절차에 따라 하신 분이에요. 전 참모들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 뭐 어떤 전략에 의해서 내가 나갈 거다. 이제는 검액간의 시대다. 이런 게 아니고 저분들의 국민을 향한 어떤 헌신과 자기 역할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두 장관이요. 제가 잠깐 네네. 궁금한데 두 장관은 총선은 나오시나요?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오시면 희망을 말씀하셨네. 네. 예, 근데 저 짧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예측 능력이 최근 들어서 좀 끈이 떨어진 것 같다 약해졌다 그랬어요, 하더라도 그 통찰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여기 흐르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내년 총선 너무나 중요한데 대통령의 운명도 잡은데 특단의 대책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인데 지금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수도권 경쟁력을 뿜뿜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되나요? 이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확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하면 데이터상으로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인물이 한동훈. 그리고 또 대선 후보로서의 또 가능성도 가장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한동훈. 이건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뭐 봉사활동인가요? 하는 데서 여러 명의 국무위원 배우자가 모였지만 결국 언론에서는 7, 8장의 사진이 노출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관심도입니다. 그렇죠. 결국 한동훈 장관에 가 있는 이 관심도를 그러면 국민의힘은 외면할 건가? 국민의힘 지지층은 외면할 건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지원 전 원장의 통찰로는 결국 총선이 가까워지면 한동훈을 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인 거죠.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박지원 전 원장의 통찰력이 끈이 떨어진 건가? 끈은 여전한 건가? 뭐 요 얘기를 두 분이 약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모르죠. 시간이 가면 압니다. 이거 내년 가서 총선 때 보면 두 분 중에 누가 맞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이 엇갈렸어요.